마음과 몸의 모든 문제는 혈류에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통증에서 암까지 병을 모르는 몸 만들기를 혈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혈관 질환과 부인과 질환은 물론 각종 통증,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 게다가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병도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류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실생활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혈류 개선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혈류 개선이라고 말하면 피를 맑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자는 혈류량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혈류가 나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피가 탁해서가 아니라 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도 혈액량 자체가 부족하여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류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즉, 혈액을 만들고 늘리고 순환시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식사법, 건강한 혈액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면 누구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혈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기분이 가라앉는가?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가? 생리 전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게 되지 않는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날은 하루의 시작도 즐겁지 않는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까지 후련해지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혈류를 개선하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혈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혈류 개선 방법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몸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준다. 왜냐하면 혈류는 우리 몸의 약 60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호르몬을 통해 마음의 활동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 혈류만 개선하면 온갖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혈류에 있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혈류에 달려 있다. 심장을 나온 혈액은 1분 동안 온몸의 혈관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혈액의 흐름이 바로 혈류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 번째, 체내 수분 유지 기능. 두 번째, 산소, 영양분, 호르몬 등의 운반 기능. 세 번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능. 네 번째, 체온 조절 기능. 5번째, 감염으로부터의 방어 기능. 혈류를 개선한다는 것은 혈액이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혈류가 좋으면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나 영양분, 열이 잘 전달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혈류가 나빠지면 신체 기능의 근간이 무너진다. 수분 균형이 나빠지면 몸이 붓는다.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섭취한 열량을 소모하지 못하면 살이 찐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열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린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바로 혈류의 악화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이나 냉증, 어깨 결림과 같은 사소한 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각해진다.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갱년기 장애 등은 물론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문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혈류량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사라진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혈류량 증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혈류량을 늘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더욱 생기 넘치게 변할 것이다.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식사법. 아랫배는 혈류의 적. 위장이 약해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체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랫배가 볼록 나와 있다. 아랫배가 나온 원인은 결코 지방 때문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숙변이 쌓여 있어서도 아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장하수 때문이다. 내장하수란 말 그대로 내장이 아래로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내장은 뼈에 붙어 있는 장기가 아니다. 인대나 근막에 의해 다른 내장이나 주위 조직에 붙어 있거나 근육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내장을 올바른 위치에 고정시키는 힘이 약해지므로 내장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위치가 내려감과 동시에 기능도 나빠진다. 내장하수가 일어나기 쉬운 장기는 위와 장이다. 내장하수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위하수이다. 위하수 증상이 있는 사람의 X선 검사 결과를 보면 위의 상부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하부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하수 중에 걸리면 위의 기능이 나빠진다. 위하수 증상이 심해지면 소화력이 정상적인 위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섭취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므로 위 속에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또한 장이 아래로 처져도 위하수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나빠진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변이 계속 정체되어 변비를 일으킨다. 위의 강한 수축도 그에 따른 장 청소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게다가 내장의 가장 아래에 자궁이 위치하는데 내장하수는 자궁을 압박하여 여성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증상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방에서는 체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먼저 아랫배가 나오는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위장의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아랫배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내장하수의 원인이 되는 빨리, 많이 먹는 습관을 고친다. 음식을 꼭꼭 오래 씹으면 음식물이 천천히 위에 들어가는데 몇 번 씹지도 않고 넘겨버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음식물이 위에 들어간다. 많이 씹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결과 위가 무거워져서 점점 아래로 처진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대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다. 둘째, 근육을 단련시킨다.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복근에 식스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반적인 복근 운동으로는 표면의 근육이 단련될 뿐 내장을 지탱하는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근육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해서 표면 근육을 단련해도 아랫배는 들어가지 않는다. 늑골과 골반 사이
내장이 들어있는 공간을 복강이라고 하는데 복강을 둘러싼 4개의 근육이 바로 속근육이다. 복강을 상하좌우로 둘러싸고 압력을 가해야 비로소 내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속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드로인 호흡법이다. 드로인은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배를 끌어당기며 호흡하는 방법이다. 드로인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호흡 자체로 내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을 빨리 실감할 수 있다. 내장하수를 없애는 30초 드로인 호흡법. 1.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선다. 이때 어깨를 조금 뒤로 젖혀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한다. 2. 배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다 들이마시면 괄약근을 조인다. 3. 배를 당기면서 숨을 내쉰다. 배꼽을 중심으로 배 전체가 쏙 들어가도록 배를 등 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숨을 내뱉는다. 4. 배를 당긴 자세 그대로 30초 동안 유지한다. 이때 괄약근은 조인 채로 자연스럽게 호흡해도 된다. 위의 과정을 1세트당 3회 정도 반복한다. 여러 번 해도 상관없다. 30초 드로인 호흡법은 익숙해지면 집안일이나 작업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속근육을 단련해서 내장이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위장의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아랫배가 점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몸매가 예뻐져서 전체적인 스타일도 좋아지는 등 그 효과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식습관을 바꿈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내장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또한 위장 기능을 바로잡아 혈액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혈액을 만든다. 앞에서 위장 기능을 바로잡아 혈액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필요한 만큼만 먹기, 혈액이 만들어지는 식재료를 잘 챙겨 먹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인의 위장은 과식과 빨리 먹는 습관 또는 편식으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다. 정신없이 바쁜 아침 시간에 빵 한 쪽으로 식사를 때우기, 스마트폰을 보며 밥 먹기,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음식을 주문해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기기 등이다. 문득 우리가 식사라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모두가 너무 바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항상 시간에 쫓기듯 살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단 것을 먹는다. 이런 행동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식사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련이라는 1박 2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걷기와 요가, 그룹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매회 참가자들로부터 식사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요리라고 해봤자 돌솥에 현미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는 것이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돌솥 가장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바라보며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렸다가 먹는 것. 너무나 간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지만 참가자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며 감동한다. 밥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먹어보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그 계절에 나는 제철 채소의 맛이 우러난 된장국의 온기가 몸과 마음에 전달된다. 지극히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맛은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는 하루 2번이나 3번의 식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지만 평소의 식사는 그저 일상과 시간에 쫓긴 작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동물이나
식물 등의 식재료로부터 받은 생명을 감사히 먹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음식의 재료 하나하나의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식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맛을 음미하며 먹게 된다. 오늘부터 잘 먹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음식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먹다 보면 많이 먹지 않아도 적은 양으로 포만감이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된다. 식사를 통해 혈액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 혈류를 좌우하는 정맥. 남성과 여성은 혈액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 여성의 혈류를 좌우하는 것은 정맥이다. 남성은 흔히 말해 혈액이 탁해져서 발생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 위주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여성의 혈류 개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맥이다. 특히 부종이나 하반신 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아보아도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 분명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실 정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혈액의 분포 비율은 살펴보면 정맥의 혈액량은 동맥의 혈액량의 4배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은 정맥 혈류가 나빠지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혈류가 나빠지기 쉽다. 동맥과 정맥은 그 구조와 역할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정맥의 혈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 다리에 몰려있는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보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기 위한 정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여성들이 많다. 정맥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혈류 개선의 핵심이다. 앞부분에서 혈액을 만들고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정맥의 혈류 개선 방법과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단련하기. 아래로 몰린 혈액을 되돌리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다. 걷고 있는 사람의 종아리를 한번 관찰해 보자. 걷는 동작에 따라 근육이 수축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금펌프 작용이라고 하며 정맥의 판막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수축을 통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의 주된 역할은 걸을 때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걷지 않으면 제2의 심장은 멈춰버린다.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지정맥류다. 종아리 부분의 혈관이 구불구불한 뱀 모양으로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 판막의 손상으로 혈액이 역류하여
판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하지정맥류는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혈류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안타깝게도 정맥의 판막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판막은 점점 더 손상된다. 양말 자국이 잘 없어지지 않거나 부츠나 구두가 꽉 껴서 신기 힘들어지면 다리가 부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정강이를 5초 정도 강하게 눌렀을 때 눌린 상태가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부종이라고 진단한다. 하지정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여성이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종아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중력을 거스르는 만큼 혈액은 다리 쪽으로 몰리기 쉽다.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고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움직이지 않고 선 채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리의 부종은 움직이지 않아 고여있는 정맥의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발생한다. 즉, 혈액이 다리에 고여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원래 온몸을 돌아야 할 혈액이 다리에 고여있으면 상반신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다리가 붓는 사람들에게 어깨 결림이나 두통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어떻게 하면 정맥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고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다리를 움직이면 된다. 물론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추천하는 방법은 허벅지 올리기 워킹이다. 허벅지를 높이 올리며 걷는 운동법인데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는 것이 중요하다.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커진다. 또한 대퇴근을 크게 자극함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운동법은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단련되어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강해지므로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반신 부종이 없어지고 발목이 가늘어짐은 물론 어깨 결림 증상도 개선된다. 종아리가 단련되면 하이힐을 신었을 때 모습도 예뻐지므로 여성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한방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다리를 움직이면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여성의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허벅지 올리기 워킹. 1. 일어서서 한쪽 무릎이 허리보다 높아지도록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 2.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으며 걷는다. 이때 발가락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 1. 까치발을 하고 선다. 2. 등을 곧게 편 채로 천천히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리기를 5초 정도 반복한다. 3. 1세트당 30회, 아침 저녁으로 2세트 실시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음과 몸의 모든 문제는 혈류에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통증에서 암까지 병을 모르는 몸 만들기를 혈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혈관 질환과 부인과 질환은 물론 각종 통증,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
게다가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병도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류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실생활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혈류 개선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혈류 개선이라고 말하면 피를 맑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자는 혈류량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혈류가 나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피가 탁해서가 아니라 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도 혈액량 자체가 부족하여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류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즉, 혈액을 만들고 늘리고 순환시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식사법, 건강한 혈액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면 누구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혈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기분이 가라앉는가?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가? 생리 전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게 되지 않는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날은 하루의 시작도 즐겁지 않는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까지 후련해지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혈류를 개선하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혈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혈류 개선 방법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몸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준다. 왜냐하면 혈류는 우리 몸의 약 60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호르몬을 통해 마음의 활동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 혈류만 개선하면 온갖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혈류에 있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혈류에 달려 있다. 심장을 나온 혈액은 1분 동안 온몸의 혈관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혈액의 흐름이 바로 혈류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 번째, 체내 수분 유지 기능. 두 번째, 산소, 영양분, 호르몬 등의 운반 기능. 세 번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능. 네 번째, 체온 조절 기능. 다섯 번째, 감염으로부터의 방어 기능. 혈류를 개선한다는 것은 혈액이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혈류가 좋으면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나 영양분, 열이 잘 전달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혈류가 나빠지면 신체 기능의 근간이 무너진다. 수분 균형이 나빠지면 몸이 붓는다.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섭취한 열량을 소모하지 못하면 살이 찐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열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린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바로 혈류의 악화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이나 냉증, 어깨 결림과 같은 사소한 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각해진다.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갱년기 장애 등은 물론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문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혈류량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사라진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혈류량 증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혈류량을 늘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더욱 생기 넘치게 변할 것이다.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식사법. 아랫배는 혈류의 적. 위장이 약해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체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랫배가 볼록 나와 있다. 아랫배가 나온 원인은 결코 지방 때문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숙변이 쌓여 있어서도 아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장하수 때문이다. 내장하수란 말 그대로 내장이 아래로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내장은 뼈에 붙어 있는 장기가 아니다. 인대나 근막에 의해 다른 내장이나 주위 조직에 붙어 있거나 근육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내장을 올바른 위치에 고정시키는 힘이 약해지므로 내장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위치가 내려감과 동시에 기능도 나빠진다. 내장하수가 일어나기 쉬운 장기는 위와 장이다. 내장하수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위하수이다. 위하수 증상이 있는 사람의 X선 검사 결과를 보면 위의 상부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하부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하수 중에 걸리면 위의 기능이 나빠진다. 위하수 증상이 심해지면 소화력이 정상적인 위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섭취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므로 위 속에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또한 장이 아래로 처져도 위하수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나빠진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변이 계속 정체되어 변비를 일으킨다. 위의 강한 수축도 그에 따른 장 청소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게다가 내장의 가장 아래에 자궁이 위치하는데 내장하수는 자궁을 압박하여 여성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증상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방에서는 체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먼저 아랫배가 나오는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위장의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아랫배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내장하수의 원인이 되는 빨리, 많이 먹는 습관을 고친다. 음식을 꼭꼭 오래 씹으면 음식물이 천천히 위에 들어가는데 몇 번 씹지도 않고 넘겨버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음식물이 위에 들어간다. 많이 씹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결과 위가 무거워져서 점점 아래로 처진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대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다. 둘째, 근육을 단련시킨다.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복근에 식스팩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반적인 복근 운동으로는 표면의 근육이 단련될 뿐 내장을 지탱하는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근육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해서 표면 근육을 단련해도 아랫배는 들어가지 않는다. 늑골과 골반 사이 내장이 들어있는 공간을 복강이라고 하는데 복강을 둘러싼 4개의 근육이 바로 속근육이다. 복강을 상하좌우로 둘러싸고 압력을 가해야 비로소 내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속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드로인 호흡법이다. 드로인은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배를 끌어당기며 호흡하는 방법이다. 드로인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호흡 자체로 내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을 빨리 실감할 수 있다. 내장하수를 없애는 30초 드로인 호흡법. 1.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선다. 이때 어깨를 조금 뒤로 젖혀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한다. 2. 배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다 들이마시면 괄약근을 조인다. 3. 배를 당기면서 숨을 내쉰다. 배꼽을 중심으로 배 전체가 쏙 들어가도록 배를 등 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숨을 내뱉는다. 4. 배를 당긴 자세 그대로 30초 동안 유지한다. 이때 괄약근은 조인 채로 자연스럽게 호흡해도 된다. 위의 과정을 1세트당 3회 정도 반복한다. 여러 번 해도 상관없다. 30초 드로인 호흡법은 익숙해지면 집안일이나 작업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속근육을 단련해서 내장이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위장의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아랫배가 점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몸매가 예뻐져서 전체적인 스타일도 좋아지는 등 그 효과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식습관을 바꿈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내장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또한 위장 기능을 바로잡아 혈액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혈액을 만든다. 앞에서 위장 기능을 바로잡아 혈액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필요한 만큼만 먹기, 혈액이 만들어지는 식재료를 잘 챙겨 먹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인의 위장은 과식과 빨리 먹는 습관 또는 편식으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다. 정신없이 바쁜 아침 시간에 빵 한쪽으로 식사를 때우기, 스마트폰을 보며 밥 먹기,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음식을 주문해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기기 등이다. 문득 우리가 식사라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모두가 너무 바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항상 시간에 쫓기듯 살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단 것을 먹는다. 이런 행동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식사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련이라는 1박 2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걷기와 요가, 그룹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매회 참가자들로부터 식사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요리라고 해봤자 돌솥에 현미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는 것이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돌솥 가장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바라보며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렸다가 먹는 것. 너무나 간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지만 참가자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며 감동한다. 밥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먹어보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그 계절에 나는 제철 채소의 맛이 우러난 된장국의 온기가 몸과 마음에 전달된다. 지극히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맛은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는 하루 2번이나 3번의 식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지만 평소의 식사는 그저 일상과 시간에 쫓긴 작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동물이나 식물 등의 식재료로부터 받은 생명을 감사히 먹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음식의 재료 하나하나의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식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맛을 음미하며 먹게 된다.
오늘부터 잘 먹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음식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먹다 보면 많이 먹지 않아도 적은 양으로 포만감이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된다. 식사를 통해 혈액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 혈류를 좌우하는 정맥. 남성과 여성은 혈액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 여성의 혈류를 좌우하는 것은 정맥이다. 남성은 흔히 말해 혈액이 탁해져서 발생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 위주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여성의 혈류 개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맥이다. 특히 부종이나 하반신 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아보아도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 분명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실 정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혈액의 분포 비율은 살펴보면 정맥의 혈액량은 동맥의 혈액량의 4배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은 정맥 혈류가 나빠지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혈류가 나빠지기 쉽다. 동맥과 정맥은 그 구조와 역할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정맥의 혈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 다리에 몰려있는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보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기 위한 정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여성들이 많다. 정맥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혈류 개선의 핵심이다. 앞부분에서 혈액을 만들고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정맥의 혈류 개선 방법과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단련하기. 아래로 몰린 혈액을 되돌리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다. 걷고 있는 사람의 종아리를 한번 관찰해 보자. 걷는 동작에 따라 근육이 수축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금펌프 작용이라고 하며 정맥의 판막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수축을 통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의 주된 역할은 걸을 때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걷지 않으면 제2의 심장은 멈춰버린다.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지정맥류다. 종아리 부분의 혈관이 구불구불한 뱀 모양으로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 판막의 손상으로 혈액이 역류하여 판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하지정맥류는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혈류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안타깝게도 정맥의 판막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판막은 점점 더 손상된다. 양말 자국이 잘 없어지지 않거나 부츠나 구두가 꽉 껴서 신기 힘들어지면 다리가 부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정강이를 5초 정도 강하게 눌렀을 때 눌린 상태가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부종이라고 진단한다. 하지 정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여성이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종아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중력을 거스르는 만큼 혈액은 다리 쪽으로 몰리기 쉽다.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고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움직이지 않고 선체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리의 부종은 움직이지 않아 고여있는 정맥의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발생한다. 즉, 혈액이 다리에 고여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원래 온몸을 돌아야 할 혈액이 다리에 고여있으면 상반신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다리가 붓는 사람들에게 어깨 결림이나 두통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어떻게 하면 정맥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고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다리를 움직이면 된다. 물론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추천하는 방법은 허벅지 올리기 워킹이다. 허벅지를 높이 올리며 걷는 운동법인데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는 것이 중요하다.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커진다. 또한 대퇴근을 크게 자극하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운동법은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단련되어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강해지므로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반신 부종이 없어지고 발목이 가늘어짐은 물론 어깨 결림 증상도 개선된다. 종아리가 단련되면 하이힐을 신었을 때 모습도 예뻐지므로 여성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한방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다리를 움직이면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여성의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허벅지 올리기 워킹. 1. 일어서서 한쪽 무릎이 허리보다 높아지도록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 2.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으며 걷는다. 이때 발가락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 1. 까치발을 하고 선다. 2. 등을 곧게 편 채로 천천히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리기를 5초 정도 반복한다. 3. 1세트당 30회, 아침 저녁으로 2세트 실시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